자, 교재 75페이지 할게요. 네. 자, 의사표시. 저도 이게 시험 여러분들하고 자꾸 만남이 시험을 보기 위한 민법을 강의하고 민법을 듣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면 민법에서 재밌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만 가지고 그냥 쉽게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도 즐겁고 저도 뭐 부담 없고 이럴 텐데, 근데 그건 그렇게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안 풀린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간 12월에 비해서 양이 좀 늘어났긴 했는데, 그래도 아까 제가 좀 전에 예방주사 차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들어놓으면 이걸 3, 4월 달에 또 듣게 되면 훨 수월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참고 견뎌오시면, 이게 법이라는 게 처음 들을 때는 이게 난감하죠. 막막하고. 근데 희한한 게 이게 똑같은 걸 한번 더 듣게 되면 그때부터 익숙해질 거고 친숙해질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힘들 내시고 그냥 듣는다, 그냥. 이걸 뭐 100% 다 숙지한다 이렇게 그거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10월 달에 보는 거지 지금 이달 말에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제가 반복을 해드릴 테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74페이지. 자, 의사표시 시작하죠. 네. 자, 의사표시 이걸 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만 쉬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만 끝나는 거예요. 자, 의사 쉬었다가 표시. 힘들면 그냥 의사를 표시했다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자, 의사를 표시했다. 의사표시. 그럼 뭐냐? 그러니까 의사표시인데 법률 효과를 바라는 마음, 이렇게요. 법률 효과를 바라는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 이렇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마음이 여기가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의사. 자, 그리고 이걸 밖으로 드러냈다. 이게 표시, 이렇습니다. 이걸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 마음을 이제 밖으로 드러냈다. 이게 의사표시가 되는 건데, 앞에 지금 법률 효과란 말이 있잖아요. 법률 효과. 저기 지난주 거 물어봐도 돼요? 물어보지 말까요? 지난주 거 물어봐도 됩니까? 지난주에 제가 효과랑 같은 말을 불러달라고 그랬는데 기억나세요? 효과가 있다, 뭐 할 수 있다. 자, 봐. 효과, 변동, 취득, 상실, 이런 것들. 효력 다 같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 말만 바꿔주시면 돼요. 효과. 그러니까 뭔가를 무슨 득? 취득, 상실.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서 뭔가 취득, 상실의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그걸 우리가 의사를 표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의사표시는 맞아요. 자기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도 다 의사표시는 맞는데 그건 밖에서의 의사표시가 되는 거고,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의사표시는 지금 무조건 내 마음을 밖으로 드러냈다고 의사표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취득 또는 상실의 마음을 밖으로 드러냈을 때는 의사를 표시했다라고 합니다. 에? 다시요. 취득 또는 상실의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야 돼요. 자, 봐보세요. 자, 앞에 계신 분이 제가 말할 테니까 이게 의사표시인지 아닌지 해보세요. 이분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요. 제가 보니까 합격하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합격하시면 합격자 모임 때 오시면 제가 봐봐요. 저랑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시죠? 라고 했어. 이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웃지 마시고. 그렇죠? 자, 저 삼겹살 안 먹어요. 진짜 안 먹어요. 저는 삼겹살 안 먹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삼겹살 저는 안 먹어요. 돼지고기 안 좋아해. 저는 예전에 신림동에서 공부할 때도 저는 삼겹살 안 먹은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주의냐면 그때도 형 삼겹살 소주 한잔 하지. 저는 그렇게 안 먹고요. 삼겹살 먹을 돈을 모아가지고 저는 꽃등심이랑 소주 먹는 스타일이야. 그렇게 안 보여요? 재수없다고 누가 했어 지금. 왜 제 그 식적 먹는 취향까지 그렇게 합니까? 내 마음이 그렇다는데. 자, 다시 해봐요. 자, 여러분들 혹시 저한테 그런 말 할 게 있으면 교수님 삼겹살에 소주 말고요. 교수님 투뿔에 소주 한 잔.
그래야 내가 이럴 거란 말이지. 봐봐요. 다시 봅시다. 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시죠. 그러면 제가 이분하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고 싶다는 마음을 지금 표시한 거 아닙니까? 의사표시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그게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한다고 해서 제가 토지 또는 건물의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의사표시는 다 의사표시지. 예를 들어서 식당 가서 주문한다?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다 의사표시인데 우리 민법에서는 어떤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야 되냐면 효과. 그러니까 토지 또는 건물의 무슨 득, 취득, 상실 이 두 가지 이런 마음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 우리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한다니까요. 그럼 어떤 것들이냐? 예, 봐보세요. 자, 가방우라고 둘이 이렇게 매매를 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제의를 할 텐데 제의한다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청약.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낙? 승낙. 이거 봐보세요. 그래서 이걸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청약의 의사표시했다. 이렇게. 그리고 얘가 승낙의 무슨 표시? 의사표시했다.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왜 의사표시냐면 청약이 뭔데요? 이거 뭡니까? 이 자기 건물을 팔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마음? 상실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지. 건물은 상실하고 대신 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승낙은 무슨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취득.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밖으로 드러냈을 때 우리는 의사표시했다라고 부른다니까요. 아시겠죠? 자, 힘들면 이렇게 하셔요. 자, 자기 마음을 어떻게 밖으로 드러냈다. 뭔가 취득, 상실의 마음을 이렇게요. 자, 두 번째. 자, 이런 의사를 표시하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에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방법은 제한이 없다예요. 뭐가 없다고요?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구술로 해도 되고요. 그리고 서면으로 해도 되고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고요. 서면으로 해도 되고 구술로 해도 되고 몸짓으로 해도 되고 제한이 없다. 여러분 중국집 가서 제가 짜장면하고 주문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삼성 짜장 하나 주세요. 뭐 짬뽕 주세요. 이렇게 구술로 하면 되죠. 이렇게 되지만 어떻게 해도 돼요? 말하기 싫으면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방법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근데 여기 세 번째. 자, 의사표시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죄송한데 여기 지금 교재 74페이지 75페이지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안 보셨으면 좋겠다. 안 보셨으면 좋겠다. 보지 말고 이대로 시험에 나올 리도 없고 하니까 봐보세요. 자, 이 정도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보세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의사 표시 아닙니까?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표시.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나눠지는 거냐면 일단 표시행위가 있고요. 표시. 자, 어떤 걸 뭔가를 좀 표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표시를 그냥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드러내라고 그랬습니까? 효과잖아. 자, 그러니까 봐봐요. 효과.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의사 표시인 거예요. 뭔가 법률 효과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 이렇게 효과 의사. 그런데 자, 이 효과 의사는 다시 자,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있고요. 그리고 내심상의 효과 의사. 제가 1월달까지만 그냥 원리 원칙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냥. 자, 그러면 표시상의 효과 의사와 내심상의 효과 의사로 나눠지는데 표시상의 효과 의사는 어떤 거냐면 어떤 자가 표시행위를 하면 거기다가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심이라는 말은 자기 진짜 속마음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정상적인 의사표시라고요.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똑같이 이렇게 표시하는 거 이렇게 해요. 좀 잠깐 봐보세요. 뭐와 뭐는 항상 같아야 되냐면 표시와 표시행위와 표시상의 효과서는 같겠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자가 표시를 했다면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 표시행위 자체에만 효과를 주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표시상의 효과서를 부르는 거고, 그리고 내심상의 효과서는 표시와 다른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의사표시인데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의사표시란 자기가 마음을 결정하고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표시가 되면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표시와 그 속마음, 내심이 달라질 수도 있느냐 이건데, 자, 여기 보세요. 자, 가봐 오라고 봐봐요. 가봐 오라고. 자, 매매하려고 그래요. 자,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의사 표시. 자, 의사 표시. 해봐요. 자, 갑의 속마음, 내심. 속마음은 뭡니까? 매매죠. 그잖아요. 자, 갑이 을과 매매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내심. 자, 그리고 똑같이 나랑 매매하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치지. 다시요. 자, 을의 속마음도 봐봐요. 속마음. 저걸 사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의사. 그리고 자, 살게요. 라고 표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이렇게 일치가 되는 게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매매가. 그런데 잠시 후에 공부를 하겠지만 갑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경매당하지 않으려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친구랑 편을 먹고서 가장, 편 먹고서 가장 매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등기 이렇게 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틀림없이 두 사람이 의사 표시 이렇게 했을 텐데, 이걸 원리 원칙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자, 넣어보면, 자, 얘들 하는 것들. 자, 표시는 뭡니까? 표시는 뭐예요? 매매죠, 매매. 그러면 표시가 매매이면 표시상의 효과서도 뭐라고요? 매매입니다. 맞잖아, 이게. 그런데 내심상의 효과서, 내심은 속마음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갑의 속마음은 이 친구랑 매매하는 겁니까? 빼돌리는 겁니까? 빼돌린 거잖아. 그러면 뭐가 아닌 거죠? 매매가 아닌 거잖아, 이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가 속마음과 표시에 무슨 차이가 일어났다? 불일치. 이걸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똑같이 표시를 했다. 정상적인 의사표시하는 거예요. 어떤 걸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대로 표시했다.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했다. 근데 자기 속마음과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한다. 잠깐만요.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뭐는 항상 같아야 되니까 얘와 얘는 같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표시를 하면 그대로 거기에다가 그대로 효과를 주는 걸 표시상의 효과 의사라고 하니, 얘와 얘는 항상 같을 거고, 그러면 속마음만 따져보면 되죠. 그러니까 얘랑 같으니 이 두 가지만 비교해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적어놨냐면,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비진이 판례가 아무것도 정리가 안 돼요. 비진이가 가장 어려운데. 그러니까 자, 일단 이런 표가 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0월까지 제가 봤을 때 한 50번 이상 이 표를 그릴 거예요. 이대로 대입을 할 거니까. 그러면 이게 좀 정상적인 의사표시라면, 이제는 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있겠죠. 자, 다시 지난주 거 물어봐도 돼요? 앞에 계신 분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눈빛을 피하는 거지, 지금. 우리 지난주에 가능과 불가능을 공부를 했는데, 제가 가능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왜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가능이 시험에 안 나오는 이유가, 법을 만들 때 처음부터 계약 내용 자체가 실현 불가능할 거라면 계약을 안 할 거라고 판단해서 가능한 것들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능에 관한 법조문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처음에 우리가 민법을 만들 때는 우리 민법 학자들이 우리가 어떤 거래한 걸 할 때는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똑같이 이렇게 하겠지, 어찌 자기 마음과 다르게 표시를 하겠어? 그런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법조문을 안 만들었다니까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시간이 흘러가서 후대에서 우리들이 자기 속마음과 다르게 표시한 일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법조문을 추가시킨 겁니다. 그냥 여기는 법조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에 내면 되고 안 되고 어디가 시험에 나올까요? 여기가 나오겠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이제 뭐가 있느냐 가지고 와봤더니, 자, 첫 번째가, 자,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속마음과 다르게 표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걸 다시 나눠봤더니 표의자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 입을 한번 불러보세요. 표의자, 시작. 표의자, 말하는 사람. 그게 어떤 말인지는 중요치 않고 따지지 않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표의자라 그래요. 그러면
말하는 자가, 표의자가 불일치했다는 사실을 알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표의자가 이걸 알고 하는 경우가 있고, 표의자가 자,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다. 자, 알고 하는 경우가 예도 시험에 나와요. 이게. 자, 표의자가 알고 하는 게 비진이가 되는 거고요. 비진이 의사표시. 그리고 자, 통정 의표시. 자, 여기 봐봐요. 여기. 자, 의사와 표시가 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까? 불일치죠. 그러면 표시는 매매인데 속마음의 매매가 아니라는 사실은 얘는 알까요? 모를까요? 둘이 편먹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얘도 알고 하는 거고 얘도 지금 의사 속마음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 속마음과 표시가 다르다는 걸 알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속마음과 표시가 다르게 한다는 걸 알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자, 두 번째. 자,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착오로 합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이렇게. 자, 하나 더 있는데, 두 번째. 자, 의사와 표시가 이렇게 일치가 됐어요.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되면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상. 근데 여기다가 비정상으로 지금 가지고 왔네요. 그러니까, 자, 일치가 됐는데, 여기에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자. 일치가 됐는데, 뭐가 있다고요? 하자. 자, 그래서 이게 사기, 강박, 이렇게요. 이렇게. 갑금을 가지고 갑과 을을 둘이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여기서 자,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쳐요. 기망. 이렇게. 그래서 자, 매매할 거예요. 의사 표시. 잘 봐보세요. 의사 표시. 그러면 갑의 속마음은 매매입니까? 아닙니까? 응? 매매입니까? 아닙니까? 매매죠? 그죠? 표시도 뭡니까? 매매. 일치잖아요. 아니, 저 좀 봐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사기친다는 걸 얘가 알고서 제가 나한테 사기치구나? 근데도 나 매매해야지?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매할 당신은 모르는 거예요. 사기당한 사실을. 그러니까 매매할 당신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똑같이 표시 일치가 된 거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사기당했구나. 나 이거 취소할 거야. 이런 원리라니까요. 다 같이. 자, 우리가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럼 이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불러봐요. 뭐뭐 있습니까? 비진 의사표시, 통정 의표시, 사고연 의사표시, 사기, 강박연 의사표시 4개가 있고요. 4개가 있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게 계약을 하고서 뭔가 취득하려면 효과가 생기려면 효력이 발생되려면 유효가 되려면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똑같이 표시를 해야 돼요. 일치가. 그러면 이렇게 불일치가 일어나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가 무효라니까요. 무효. 자, 효력이 없다, 취득할 수 없다가 무효, 취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효, 취소 이렇게. 그런데 바로 이제 비진이 시작할 텐데 비진의 의사표시는 유효가 된다 이렇게요.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해졌잖아요. 안 이상하세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했다면 무효 취소가 되는 게 맞는데 비진의 의사표시만큼은 뭐라고요? 유효. 얘만 유효요. 그래서 얘가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그건 왜 그런지는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다시. 자, 마무리해보죠. 자, 의사표시를 했다는 말은 어떤 법률 효과를 바라는 마음을 바꾸어 드는 것 이론상 이렇습니다. 자, 어려우면 자기 마음을 바꾸어 드러냈다 이렇게 하시면 문제를 풀릴 것 같아요. 자, 자기 마음을 바꾸어 드러내는 방법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분석 여기가 문제인데 자, 뭐와 뭐로 나눠진다고요?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상의 효과의사를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그 사람의 말하는 사람의 속마음을 따지지 않고 그 표시하는 것 자체에다가 효과를 주는 거다. 내심상의 효과의사는 진짜 속마음이다. 이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건 정상이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몇 개가 있다고 불러보세요. 시작. 비진이, 통정, 착오, 사회강박 100% 나온다. 무조건. 아시겠죠? 자, 비진부터 시작합니다. 자, 76페이지 가보면 76페이지 그 방금 그 3번의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그래서 그 박스가 보이죠?
자, 그걸 제가 방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 밑에 자, 네 가지 중에서 자, 비진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어려워요. 저 봐보세요. 안 틀려요. 저 봐봐요. 안 틀려요. 안 틀려요. 안 틀려요. 틀린다면 여기서 틀려요. 비진에서. 자, 해보죠. 시작. 자, 107조 비진 의사표시. 자, 법조문 보세요. 법조문. 자,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그랬나요? 표의자가 얘가 주어네요. 다시요. 자, 다시 연습합시다. 민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법률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권리 의무 관계를 따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권리가 있다면 쟤한테는 의무 이런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책을 읽거나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주어를 잡는 거예요. 주어를 잡으라고요. 주어. 항상 머릿속에 주어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 아니 있는 이가가 붙는 것. 이 주어. 그러니까 주어를 딱 체크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가 읽기가 쉬워질 거예요. 다시 그러면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표의자가 얘가 주어죠. 표의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말하는 사람. 자,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어떻게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왼쪽에다 뭐라고 적어야 돼요? 효력이 있다를 줄여봐요. 유효 이렇게. 유효 효력이 있다 유효. 그리고 그러나가 보입니까? 자, 그러나 앞에서 끊어보세요. 이렇게. 아니 그러나 앞에서 끊으라고. 그러나 앞에서. 뒤에서 끊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앞에서 좀 끊어달라고요. 왜 이러실까요? 아까 했던 말 취소. 자, 다시. 자, 이랑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래서 사선 딱 꺼봐요. 크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효력이 있다 그랬으니까 유효 아닙니까? 유효라고 적으셨나요? 자, 그래서 원칙이 유효라고요. 그리고 자, 그러나 그걸 우리가 법에서는 단서 조항이라고 하는데 그걸 예외라고 그래요. 예외. 자, 뒷부분. 그러나 상대방이 이랬잖아요. 주어가 바뀌었네. 주어가 바뀌었잖아요. 자,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그걸 우리가 악이라고 그래요. 악이. 자,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랬었습니까? 알 수 있었을 경우 그걸 자, 과실 그래요. 알았거나 악이 조그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과실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뭐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까? 무효. 자, 빨간색 볼펜 들어보세요. 빨간색 볼펜. 그러면 그러나를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효. 자, 적으라고 그랬잖아요. 자, 유효 동그라미. 유효. 그리고 뒷부분에 가보니까 어쩌고 저쩌고해서 뭐로 돼 있습니까? 무효. 자, 빨간색 들어온 무효를 세모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를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은 뭐예요? 유효. 뒷부분은 뭡니까? 무효. 이렇게 놓으시라고. 그러면 봐봐요. 아직 나 설명 안 했는데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라는 겁니까? 유효. 근데 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설명할 거예요. 일단 그렇게 말해놓으시고 어떻게 시험에 나와요? 비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OX. X 뭡니까? 유효. 이렇게 해놓으시라고. 자, 2번 2항.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동그라미를 읽을 때 항이라고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뭐로 읽는다고? 항. 자, 그러면 전항이라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앞에 동그라미 1번을 말하는 거죠. 자,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자, 누구에게?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랬나요? 자, 선의만 빨간색 볼펜 동그라미 쳐보세요. 선의만 동그라미 빨간색 볼펜으로 선의 동그라미 그렇게요. 선의. 자,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밑줄 그어보세요.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다가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보호가 된다. 무슨 득? 취득.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렇게. 보호가 된다. 취득. 그러면 앞에 선의를 동그라미 쳐놓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선이면 무슨 득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직 저 설명 안 했는데 제3자는 이거 봐봐요. 이것도 지난주 건데 법률행위를 직접 하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칭하고? 당사자 아니면 다 뭐라고 불러라? 제3자. 그러면 제3자는 뭐이기만 하면 선이이기만 하면 무슨 득 한다? 취득. 이렇게 해놓으시라고요. 일단 알겠죠? 자.
자, 107조. 제가 이렇게 판사할 때 법조문을 적으니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교수님 법 전문까지 암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이 계시던데 암기 안 해도 돼요. 암기 안 해도 된다고. 알겠죠? 제가 그러니까 알아야 될 몇 가지 법조문이 있습니다. 186, 187, 125, 126, 129 이렇게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까 몇 개의 법조문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은 법조문을 알 필요가 없고 시험제는 법조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비즈니스 표시인데 자, 의부터 갑이 을에게 건물을 증여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진이라는 말 봐봐요. 자, 비진을 먼저 설명할 거예요. 자, 비진부터. 자, 비진이라는 말은 지금 속마음과 다르게 표시하면 다 비진인 거예요. 속마음과 다르게 말하면 다 비진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갑이 을에게 증여 그랬는데 이걸 비진으로 했다 이거예요. 비진이로. 그러면 비진이부터 일단 정리하면 뭐와 뭐가 좀 다르다는 겁니까?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진의 뜻이니까 갑의 속마음은 의사. 이건 자, 증여이다 아니다? 증여가 아니다. 근데 표시는 어떻게 해요? 증여 이 소리라고요. 그러면 뭐가 일어났습니까? 불일치. 그랬을 때 비진이 자, 의사 표시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원칙은 저를 믿으세요. 그냥 들으세요. 자, 원칙은 뭡니까? 유효. 그러면 유효를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그렇죠. 유효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무슨 득? 취득. 이렇게. 자, 그런데 예외. 자, 예외적으로 이게 무효가 된다? 그러면 무슨 득 할 수 없는 겁니까? 취득할 수가 없다. 근데요, 저는 판서를 원칙 예외라고 이렇게 적는데 시험제는 예외라고 안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제가 판서를 예외 이렇게 하면 이걸 전부 다 한하여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하나요? 그러면 원칙은 유효하고 자, 언제 어떤 경우에 하나요? 단서라고 예외. 하나요? 자, 무효로 한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건데 자, 기초부터 다시 할게요. 일단 비진이부터 다시 설명하면 자기 속마음과 다르게 표시를 했다. 다 비진입니다. 다 비진이라고 그래요. 그걸 비진이.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요. 비진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뻐꾸기를 날려야 된다고요. 비진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비진이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잘 아부 같은 잘 못하는 성격이야. 성격 자체가. 자, 그런데 제가 제 주위를 보면 확실히 비진을 잘하는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좋아요.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집에 계신 분도 비진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야 이렇게. 비진이가 뭐냐면 자기 속마음과 다르게 말하면 다 비진인 거예요. 아니 그런 표정 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부님들 오늘 아침에도 비진이 했다니까요. 남편분들 출근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출근할 때 어떻게 했어? 오늘 아침 상상을 해봐요. 아침에 출근을 시킬 때 자기가 잘 갔다 와 표시. 속마음은 이거 인간아. 이게 다 비진이지 이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비진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설명도 해드렸냐면 생각해보세요. 모든 걸 진위로 하면 이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그 주변에서 누가 쌍수하고 왔다. 쌍수가 뭐예요? 쌍꺼풀 수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아이고 자기가 잘 됐다. 표시. 속마음은 뭐예요? 눈이 감길까? 이렇게. 근데 그걸 진위로 해볼까요? 진위로. 야 어디서 쌍꺼풀 그렇게 그따구로 하고 왔어.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그게 인간관계 다 깨지는 거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뻐꾸기 비진을 해야 된다니까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똑같은 거지. 상사 앞에서 이렇게 비진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사실 매주 비진을 합니다. 매주 비진을 해요. 매주. 이 엄마한테 항상 비진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부산에서 이렇게 한 바퀴 뺑 잡아 돌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처음에 가는 곳이 세종이야. 세종. 그러면 가는 날 보면 이렇게 요리를 해줘요. 이렇게 요리를 해주거나 혹은 김밥을 이렇게 싸준다고 이렇게 가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먹어보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속마음은 그거야. 맛이 없어. 근데 제가 표시를 뭐 맛이 이래. 하면 그거 다음부터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뭐라면 이야 맛있다. 야 이거 장사도 되겠다 이거. 우리 팔자. 이거 뭡니까? 100% 비진이지 비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끊임없이 비진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인간관계는 그래요. 사회생활 가정에서 친구 간에 자 직장 내선 그때는 하라고요. 근데 계약은 안 된다고. 뭘 하면 안 된다고요? 계약은 비진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인간관계는 비즈니 하세요. 근데 의사표시는 계약 아닙니까? 범준행위. 그러니까 계약할 때는 뭘로 하라는 소리는 진위로. 봐보세요. 그러면 증여는 계약 아닙니까? 계약을 함에 있어서 비즈니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아무리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해서 이걸 무효로 만들어 버릴까요? 한번? 무효로 만들어 봐요? 그러면 무효는 뭐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뭐 한 적이 없어요? 취득. 좀 잠깐 봐보세요. 103조가 뭡니까? 반사회질성이 같은 말이 뭐예요? 불법원인 급여 같은 말이 뭐예요? 반환 청구한데 왜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이게 반사회질성 행위라면 불법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 청구할 수 없도록 만들어놔야 반사회질성 행위를 안 할 거야? 이게 학자들의 생각이라고요. 그렇게 만들어놔야 반사회질성 행위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있어서 진위로 하지 않고 비진위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거에 무효가 되면 실컷 이게 뭡니까? 줄 마음도 없는데 사람 간 보는 거잖아요 이게. 가는 간대로 다 보고 다시 되돌려 받는다고요? 그러면 사람 간 보는 사람을 민법이 도와주는 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비진을 않을까? 어떻게 하면 헛소리를 못하고 막을까? 계약할 때 라고 생각을 한 게 헛소리를 했다? 헛소리한 그대로 상대방이 무슨 득? 취득. 그럼 얘한테 손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어놔야 비진이 의사표시를 안 할 거라고 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원칙을 뭘 해놨다고? 유효. 알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용어인데 용어. 자 여기서 헛소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표의자. 표의자. 그리고 자 누구에게 했습니까? 을. 이게 상대방 이렇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가지고 와보면 원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효. 그래서 얘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자 상대방이 몰랐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요. 저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민법 문제에 수학 기호가 나올까요? 이렇게 나올 리가 없겠지. 예? 자 그래서 이 플러스를 이면서라고 그래요. 엔드 개념. 뭐 선이 이면서 뭐 해야 된다? 무과실. 엔드. 자 그렇다면 상대방이 어떤 상태? 상대방이 어떤 상태? 선이 이면서 뭐라면 무과실이면 상대방 그대로 무슨 득? 취득 유효. 알겠죠? 자 그런데 자 무효. 그러면 취득을 못해요? 자 언제 이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다를 뭐라 그래? 악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 과실. 다 적어야 될 것 같아. 그죠? 자 또는 그러니까 여기는 엔드고요. 여기는 둘 중 하나고. 자 그러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자 상대방 무슨 득 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없다? 무효. 그러면 결론 내려볼까요? 자 비진이 의사표시를 했다?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 근데 자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잠깐 보세요. 머릿속 저는 판서를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연습이 원칙이라고 적잖아요. 그러면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이렇게요. 자 봐봐요. 자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다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이걸 가려버리고 봐봐요. 비진의 의사표시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죠. 유효. 이렇게 빼야 된다고요. 그러면 언제 무효가 됩니까? 지문에 이 글자가 들어왔을 때 그런 거지. 둘 중 하나.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 이 문장, 이 단어가 들어오면 그때 끝 문장으로 뭐로 바뀌는 거? 무효. 그러면 이 말이 없다면 그냥 뭡니까? 유효. 이렇게 빼라고요. 다시요. 비진의 의사표시는 뭡니까? 유효. 유효. 언제 무효가 되는 거야? 상대방도 이게 헛소리한 걸 어떻게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하나요. 둘 중에 하나. 잠깐만요. 자, 풀어봐요. 비진의 의사표시는 느낌이 영 이상하다 지금. 자,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안 경우에 무효이다. OX. 됐죠? 둘 중에 하나라고 하나. 다시요. 자, 비진의 의사표시는 자 유효이다.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경우에 무효로 한다. OX. 둘 중에 하나이면 뭐라고? 이 말이 나와도 무효고 이 말이 나와도 무효고. 아시겠죠? 네. 두 번째. 자, 첫 번째가 지금 봐보세요. 비진이로 인간관계를 한 겁니까? 의사표시를 한 겁니까? 의사표시 한 거라고요. 의사표시.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일단 무슨 표시 해야 된다? 의사표시. 의사표시 해야 된다. 의사표시 해야 된다. 그러면 의사표시가 아니야.
의사표시가 아니야? 그럼 인간관계라고, 인간관계. 집에서 지인 간에 비진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굉장히 자기 막 그런 것처럼 하지 말고 속을 자기가 한번 냉정히 판단해봐요. 비진이 한 적이 있어 없어? 끊임없이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요? 자, 그러니까 뭐가 아니야 이게? 의사표시가 아니야. 그러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하는 거라고요? 비진으로 뭘 했을 때? 계약했을 때. 속마음과 다르게 비진으로 의사표시했을 때, 계약했을 때 107조가 적용되는 거지, 인간관계는 적용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뭐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의 대사랄지 연극의 대사 뭐 이런 것들, 여기는 107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됩니까? 불일치입니까? 불일치해야 돼요. 아니, 비진이가 뭐예요? 속마음과 다르게 표시하는 것들이니까 의사와 표시 무슨 치가? 불일치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다, 이렇게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면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똑같이 표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진일까요? 진일까요? 이건 진이란 말이에요. 진이. 비진이가 아니라 진이. 이렇게 진이, 이건 진이에요. 알아야 돼요. 나중에 지금 판례할 텐데 이걸로 다 구별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진이냐 진이냐의 구별은 불일치냐 일치냐 이렇게 따질 거예요. 자, 다시.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표의자가 불일치했다는 사실을 알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저 좀 봐보세요. 좀 전에 제가 그 김밥 얘기를 해줬는데, 먹었는데 너무 짜요. 맛이 없어요. 속마음이 이거야. 근데 표시는, 와, 맛있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속마음과 다르게 표시하고 있다는 걸, 말한다는 걸 제가 알까, 모를까? 알고 하는 거라고, 알고. 알겠죠? 그리고, 자, 네 번째. 좀 전에 우리가 103조, 우리 1교시 때 동기의 불법을 했나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동기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불문. 뭐 불문? 동기불문. 동기불문. 자, 이거 봐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자, 뭐 불문하고 동기불문. 왜 헛소리를 했는지, 왜 사람 간을 봤는지, 자, 동기불문하고 표의자가 말하는 사람이, 자, 자기 속마음과 표시가 불일치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인간관계라는 게 아니라 무슨 표시? 의사 표시됐다면 손해가 발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칙 뭘로 하고? 유효. 근데 상대방도 이게 헛소리한 걸 어떻게?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이면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 소리라니까요. 이해되시나요? 자, 세 번째 효과. 그러면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라고 그랬나요? 원칙이 뭐라고 그랬어? 유효? 자, 언제 무효입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하나의 무효라면서요. 자, 그래서 자, 원칙은 유효니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도 이게 헛소리한 걸 알았거나 알 수가 있어서 무효가 됐다. 그래도 무효일지라도 자, 누구에게? 선의 제3자에게 자,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이제 공부야. 자, 선이 봐, 선이. 자, 선이. 자, 제3자는 뭐이면 돼요? 선이. 뭐이면? 선이면. 자, 이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제3자가 뭐가 된다는 소리입니까? 보호가 된다. 무슨 득? 취득.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3자는 뭐이면 되는 거예요? 선이. 여기 보세요. 자, 갑이 은에게, 자, 증여 그랬는데 이걸 비진이 이랬단 말이지, 비진이. 이렇게. 그래서, 자, 등이 넘어왔다.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자, 근데 이게 헛소리인 걸 알았다니까, 악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여기서 헛소리한 애를 뭐라고 그래요? 표의자. 받아가네. 상대방. 근데 지금 얘가 악이라면서요? 그러면, 자,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 그러면 설령 등기가 을앞으로 돼 있더라도 권리자, 무권리자. 권리자, 무권리자, 무권리자. 그잖아요. 취득할 수 없다는 말이나 이게 같은 거지. 무효라는 게.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비진의 의사표시는 누가 누구에게 했습니까? 갑이 을에게. 이 두 사람을 뭐라고 하면 돼? 비진의 의사표시의 당사자.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병하고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러면 당사자가 아니면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3자. 그러면 제3자 병 입장에서는 봐봐요. 병 입장에서는 얘가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니까 매매를 했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 제3자가 뭐라면 선이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면 사람 간을 보는 헛소리한 갑, 얘가 보호가 돼야 되겠습니까? 얘가 보호가 돼야 될까요? 얘잖아, 얘.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갑이 비진의 의사표시를 했다. 어떻게 봐봐요. 했다.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야. 그냥 취득. 근데 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어서 상대방이 취득을 못할지라도 제3자가 준하고 그자가 선이면 얘가 취득한다고요. 그러면 얘는 얘한테 내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대항할 수 없다라고 표현한다니까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비진의 의사표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진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너한테 이런 손해가 발생이 되니 하지 마. 이렇게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자, 다시요.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자, 일단 효과하고 살 좀 더 다시 붙일게요. 자, 다시 해봐요. 뭐 불문하고 동기 불문하고 말하는 사람 표현자가 자기 속마음과 표시가 다른 걸 알고 뭐 했다고요? 의사표시.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러면 원칙 뭐가 되고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무효. 그러면 상대방은 취득을 못할지라도 누가 출연? 제3자가 출연하고 제3자가 뭐라면 선이면 제3자를 무슨 득 한다? 취득. 그러면 제3자는 선에 이제 동그라미를 쳐는 이유가 제3자는 선이면 되는 거예요. 뭐이면 되는 거라고요? 선이면 된다. 자, 선이면 뭐야? 선이면 몰랐습니다. 하면 끝인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선이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선이 플러스 무과실 보호돼 안 돼? 잠깐만요. 제3자는 뭐이면 된다고요? 선이. 제3자는 뭐라면 돼? 선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몰랐습니다. 끝. 알겠죠? 자, 몰랐다. 알 수 없었다. 보호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겠죠. 자, 다시. 자, 뭐이면 된다고요? 선이. 근데 자, 플러스 자, 과실이 있대요. 시험지에 과실이 있는 선의 3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자, 제3자가 선인데 과실이 있대? 보호돼 안 돼? 보호돼 안 돼?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뭐이면 돼요? 선이. 그러니까 보호된다고. 이렇게요. 뭐이면 되는 거야? 선이. 선이.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제3자는 자, 아마도 선의로 추정이 되겠죠? 이렇게? 저희 좀 봐보세요. 여기 보셔봐. 자, 이 제3자 병이 자, 을이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이제 알 것 같다. 이제 알 것 같아. 제가 수업을 11월, 12월 달까지는 여기까지만 했거든. 여기까지.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 그러니까 분위기가. 근데 이제 1월 달 되어서 좀 살을 더 붙이니까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튼 자, 좀 봐봐요. 자, 얘가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얘게 아니라는 사실을 병이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병이 을과 매매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얘는 모르니까 했을 거야 라고 추정한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따라서 세요. 선추 해봐. 시작. 선추. 선의 추정. 이렇게. 됐나요? 자, 네 번째. 그러면 만약에 제3자가 악이야. 악이라면 보호가 되고 안 되고? 알고 시작했다면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색이. 자, 그래서 보호 안 돼요. 다섯 번째 하나 더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제3자가 선의로 추정된다고 그랬으니 제3자가 자, 악이면 보호가 안 된다면서요? 자,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 악의 사실은 누가 입증을 봐봐요. 선의로 추정되니. 자, 제3자가 야, 너도 알고 있었잖아. 이 자가 악이. 그러면 취득 안 되죠? 자,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은 누굴까요? 얘지. 그죠? 얘는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이 사람 뭐라고 그래? 악이라는 사실은 자, 두 가지 나눠서 자, 표의자라 해도 되고. 자, 표의자를 이제 다른 말 한 번만 더 바꿔주면 돼요. 자, 야, 너 무슨 등 못해? 취득 못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 취득 못해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무효. 그래서 무효를, 그렇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
자, 얘가 입증을 해야 한다고요. 입증 책임. 자, 뭐 되니 뭡니까? 뭐가 되니까? 선의로 뭐 되니까? 추정이 되니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이렇게. 얘가 제3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필요 있고 없고 입증하기가 쉽고 어렵고 입증 책임 누구에 있다? 예, 잘못 저지른 애. 자, 다시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동기불문하고 표의자가 자기 속마음과 표시에 불일치했다는 사실을 알고 인간관계가 아니라 의사표시했다면 원칙 유용. 근데 상대방도 그의 빚이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둘 중 하나이면 뭐로 한다? 무효. 그러면 상대방은 취득을 못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누가 추진하고? 제3자가 추진하고 제3자가 뭐이기만 하면 선의이기만 하면 무조건 보호가 된다. 과실이 있어도 보호가 된다. 그리고 아마도 제3자는 뭐라고? 선의일 거라고 추정된다. 그러면 이렇게 추정이 되니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은 이제 반대 사람 누굽니까? 야, 너 취득 못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네 번째. 이거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 자, 여기가 전부 다 이제 판례란 말이에요. 판례. 자, 그래서 자, 이 비진의 의사표시가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래요. 되는 경우가 있고 되지 않는 경우. 안 되겠다. 자, 이 판례부터 10분 쉬었다 할 테니 제발 좀 이 머리 좀 맑게가 좀 들으세요. 아시겠죠?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